네, 2025년 6월 기출문제 세무회계 41번 보겠습니다. 자, 41번 유명한 문제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름 문제예요. 주름 문제. 자, 조세의 분류 기준에 따른 구분과 세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보이죠? 1번. 자,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는데 국세 이제 법인세, 소득세가 있고 지방세, 뭐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있죠. 상속세가 웬 말입니까? 상속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상속세, 증여세 다 국세입니다. 자, 그다음 참고로 우리 해설 교재에 제가 국세도 한번 구분을 했어요. 국세를 보시면은 해설 교재 내국세, 관세, 부가세 이렇게 돼 있죠. 세부적으로 구분이 들어가면 국세도 이렇게 내국세, 관세, 부가세 이렇게 나뉩니다. 관세, 부가세가 국세입니다. 자, 그렇게 좀 참고로 봐두시고. 그 다음 42번 국세의 기본법상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바로 틀렸는데 말 같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교부 송달의 경우 우편법에 의한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교부 송달이 아니라 우편 신고의 얘기죠. 우편 신고의 경우 우편법에 의한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교부 송달은 뭐였습니까? 우리 세무 공무원이 직접 송달 장소에 나가서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1번 바로 틀렸고, 그 다음 2번, 3번, 4번은 우리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다 우리 해설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인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43번 국세 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을 보시면은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추계 결정할 수 있다. 추계 결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문 그대로는 이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해서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조문이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추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틀렸어요. 추계 결정이 의미만 알면 되겠죠. 추계 결정. 추계 결정은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결정 방법입니다. 됐죠? 여기 이 문단에 추계 결정이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말을 그냥 만들어 보려고 그냥 기를 쓰고 있습니다. 뭐. 자, 그 다음 하나 검토할 거. 자, 3번에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헌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부상 등기 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우리 사례였죠. 이게 문제가 이렇게 또 나오면은 다음은 어떤 원칙에 의한 것이냐? 그러면 1번, 2번 고를 때 실질과세 원칙 골라야겠죠. 자, 그 다음 해설 교재에는 그 실질과세 원칙 구체적 사례죠. 싹 모아서 넣어놨습니다.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 44번 국세 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기본적인 사항이 쫙 나오고 있고, 4번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우리 가산세 감면 들어가죠. 이게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서 그러면 또 안 되죠.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법소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틀렸죠? 감면 대상. 이 감면 대상의 납부지연가산세. 이건 감면 대상 가산세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뭐가 대상이에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틀렸다. 이런 얘기고. 문제가 그냥 말로는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쉬워요. 난이도가 낮습니다. 지금 45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사항이 또 나오고 있고 그 내용은 우리 해설교재 핵심 이론에 쫙 법인의 사업연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3번에 최초 사업연도에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1년이죠. 1년 1개월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년 1개월이 아니라 1년. 정말 억지로 그냥 막 말을 만들었어요. 그다음 46번. 다음 중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처분. 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유보죠?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 기타 사회유출. 그 다음 또 있죠?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 배당이나 뭐 기타 소득, 상여 이런 건 다 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유출. 따라서 안 되는 거 3번 기타. 자,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47번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냐 되어 있습니다. 입금. 1번 주식발행 초과금 대표적인 입금 불산입 항목. 법인세 환급액. 법인세가 손금 불산입이기 때문에 환급된 건 거꾸로 가자. 입금 불산입. 3번 채무 면제 이익인데 2월 결손금이 없대요. 채무 면제 이익은 뭐다? 입금. 이거 해당되겠네요. 2월 결손금이 없기 때문에 2월 결손금에 충당된 금액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액 다 입금이 되겠다. 이런 얘기고, 2월 결손금에 충당이 된 금액은 어떻습니까?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자, 10만 원 집계가 됐고요. 또 있습니까? 자, 재산세에 대한 환급 가산금. 환급할 때 이자 주는 거죠. 이자. 그렇기 때문에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금 불산입이에요. 그 다음 5번 자기 주식의 양도 금액입니다. 총액이 자산 양도 입금이죠. 40만 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뭡니까? 자기 주식의 장부 금액은 전액 손금 처리합니다. 양도 금액은 입금, 장부 금액은 손금. 결국 처분 이익이 입금이다. 이런 얘기죠. 48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3일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입니다. 세무조정 시에 손금 불산입 때는 금액으로 오른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쉽죠. 손금 불산입 되는 걸 고르래요. 1번 직장 회식비, 일명 복리후생비입니다. 뭐 임원 직원 뭐 따질 거 없고 한도도 없죠. 전액 다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손금이고, 더불어서 3번에 있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 지급하는 임직원 경조금이다. 이것도 복리후생비. 한도 없습니다. 임원 직원 불문 전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다음 2번 과태료. 냄새가 풀풀 나는 건 뭐예요? 손금불산이 무조건. 손금불산이 냄새가 그냥 풀풀 나는 항목. 벌금, 과태료, 뭐 막 이런 것들이지. 뇌물 막 이런 거. 그다음 4번에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 소액주주인 임원. 사택 유지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자, 사택 유지비. 출자 임원. 출자 임원은 손금 불산입. 하지만 비출자 임원이나 소액주주 임원, 직원인 경우에는 손금 인정. 자, 구분을 하셔야죠. 소액주주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 손금. 그다음 형법상 뇌물, 심지어는 그 경제적 이익까지 전부 손금 불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200 플러스 500. 700이 됐네요. 참고로 뇌물을 줬다 하고서 뇌물 비용이라고 회계상 계상하는 법인이 있을까요? 그렇게 뇌물 비용하고 계상을 했을 때 손금 불산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뇌물 주고서 뇌물 비용 잡지는 않겠죠.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던가 뭐 어떤 트릭을 쓰겠죠. 예.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손금 불산입 되는 거야, 불이익을 줄 거야 라는 규정은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49번 신유형. 하지만 이건 세무사 회계 사용입니다. 따라서 수준을 굉장히 초과해요. 세무사 회계 사용입니다. 이런 문제 내면 안 돼요.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시행령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 실무적인 거죠. 이런 거 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주 경기는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사용자가 부상을 입었어요. 이에 따라 주 경기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우리 시행령에 이 법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돼요. 이게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모르셔도 되지만 제조물 책임법이 거기 해당 법에 들어갑니다.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피해자의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손금 불산임으로 세무 조정할 금액이 얼마냐? 단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액이 상한이 되는 배수, 이걸 상한 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거예요. 이건 재경관리사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 이건 세배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면은 손금 불산입액을 이제 계산하는 건데, 자,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실제 발생액이 분명하냐, 실제 발생액이 분명하지 않으냐. 자, 두 개로 나눕니다, 이걸. 실수, 나의 실수, 여기 액자 들어가야 돼요. 액. 실제 발생액이, 자, 분명하다. 실제 발생액이 분명하다. 하게 되면, 비용 처리한 그 손해배상금 있죠? 손배금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손배금에서 그 실제 발생액입니다. 얘를 차감해요. 하면은 그 금액만큼
비용 처리한 손배금에서 실제 발생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손금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에서 지금 손배금으로 비용 처리하는 게 3천만 원이죠. 만약에 문제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2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천 마이너스 2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손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얘기는 실제 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초과해서 계상된 손배금. 됐죠? 그 얘기입니다. 초과분을 손금 불산입한다. 자, 그 다음에 실제 발생액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손배금에다가 이 산식으로 가요. 산식. 세법 규정에 이 산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명 상한배수라고 하는데 상한배수에다가 상한배수분에 아유 이거 재경관리사 문제 아니에요. 아 미치겠네 이거.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마이너스 1배. 상한배수분의 상한배수 마이너스 1배. 이렇게 갑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 3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3분의 3 마이너스 1. 이게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손배금. 지금 얼마입니까? 요게 3천. 그만큼을 손금 불산입하겠다. 상한배수 3. 3분의 2죠. 3분의 2면 얼마입니까? 3천의 3분의 2, 2천. 이게 답이에요.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50번.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3일은 9월 1일에 주 용산은행에서 1년 만기 정기 예금, 만기는 차기 다음 연도 8월 31일, 1년짜리네요. 가입했습니다. 만기 시 정기 예금 이자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3일이 결산 시에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 4천만 원, 즉 뭡니까?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치죠. 1억 2천 곱하기 12분의 4 하면은 4천 나오겠죠? 맞죠? 4, 32, 3, 40 맞습니다. 4개월분 4천만 원을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조정으로 오른 것은 단 중요한 게 뭡니까? 정기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회사의 처리와 자, 회사는 미수이자 잡겠죠? 미수이자 4천. 이자 수익 잡을 거예요. 자, 세법.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미수이자를 인정합니다. 이자 수익 인정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원천징수 대상이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하게 되면 인정 안 하죠. 세무조정이 나오죠? 세무조정. 부인당합니다. 입금불산입 4천만 원. 미수이자, 자산부채 차이, 마이너스 유보. 자, 이런 세무조정이 나오더라.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1번, 주는 문제죠?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물론 우리 51번 핵심 이론의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우리 시행령 규정이에요. 좀 깊숙한 규정이죠. 51번.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요.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1번, 3번, 4번은 뭐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 항목이 되겠고, 2번에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요게 바로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는 문제였고요. 52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세무조정을 할 경우에 해당 세무조정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건물부터 보면 건물. 자, 회사 계상 상각비가 600만 원, 세법상 상각 범위액이 700입니다. 시인 부족액 나타나죠? 100만 원 시인 부족액이에요. 그런데 정기 2월 상각 부인액이
120만 원이 있어요. 자, 따라서 시인부조객 100만 원은 전액이 다 손금산입이 되더라. 손금산입 1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감가상각 시부인과 관련된 뭡니까?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등치만 좀 커 보이지. 그 다음 비품은 회사계상 상각비가 500만 원, 세법상 상각 범위액이 350만 원, 따라서 부인당하자 초과됐습니다. 한도 초과 150만 원만큼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150 유보. 그 다음 차량운반구 회사계산 상각비가 200, 세법상 상각 범위액이 140만 원입니다. 또 한도 초과됐죠? 60만 원 한도 초과됐습니다. 손금불산입 60만 원 유보. 게임 끝. 자,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 자, 합쳐주세요. 합치면 손불이 지금 210만 원, 손금이 100이니까 빼면은 손불 110이죠. 110만큼 증가가 되겠구나. 게임 오버. 그 다음 53번 또 주는 문제. 자, 법인세법상 특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53번에 우리 기부금의 분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업용으로 우리 나올 수 있는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 기타 등등 뭐 해가지고 쫙 모아놨죠? 요걸로 끝이에요. 눈팅 하시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특례야, 이건 일반이야, 비지정이야, 딱딱딱. 보자마자 그냥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숙지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자, 1번, 3번, 4번. 1번에 키워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3번 사립학교 연구비, 4번에 천재지변, 여기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특례 기부금입니다. 그다음 2번에 그 사회복지법인 키워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뭡니까? 일반 기부금이에요. 자,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하지만 확실하게 기부금 분류가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또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그건 시험 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 54번. 자, 중소기업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3일에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세무조정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의 총합계는 얼마인가?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죠. 손금불산입액의 합계가 얼마냐?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흐름만 살펴드릴게요. 메커니즘.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손금불산입액. 항상 뭐가 나온다? 신용카드 미사용액. 자, 바로 1번에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이 9천인데 그중에 영수증을 받은 금액이 200이에요. 200. 나머지는 뭐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했다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얘부터 나가죠. 얘부터. 손금불산입,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손불 200.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 얘부터 나갑니다. 그다음 또 하나 뭡니까? 한도 초과액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손불. 그 다음에 이 200만 원은 어디서 차감됩니까? 한도와 비교되는 우리 그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액이죠. 지금 9천만 원. 9천만 원에서 200만 원 제외해야 됩니다. 880 가지고 가야 돼요. 손금불산입 9천만 원. 8,800만 원. 200 빼고 마이너스 여기다가 한도 해서 뭐가 나오겠죠? 이게 한도 초과죠? 똑같아요. 이거 두 개 합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다 한도 뭐 적용률까지 다 있기 때문에. 다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본 한도가 늘어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 2번에 특수관계 매출은 없습니다. 3번에 보면은 사업연도 중 중단된 사업 부문의 매출액 10억 원이 돼 있죠. 중단된 사업 부문의 매출액도 보다 수익금액에 같이 집계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기본 사항입니다. 자, 관련된 이 핵심 이론은 보시면 알겠지만 54번에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54번의 핵심 이론
이게 숙지가 됐다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 어떤 계산형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못 푸는 게 바보예요. 자, 숙지하십시오. 됐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항상 이렇게 손금불산입 합계 나오면 무조건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먼저 나오고 그 금액을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에서 차감시킨 금액과 한도를 눈썹이 휘날리게 중소기업 여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도 계산해서 딱 해버려서 두 개를 합쳐줘라. 요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그 다음 55번. 자, 또 주는 문제죠. 자, 대표이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무관 자산인 요트를 1억 원에 구입을 했대요. 업무무관 자산. 자, 지급이자가 1,000만 원이고 차입금 력수가 730억. 업무무관 자산 등에 관한 지급이자 선금불산입 금액으로 오른 것은 단 선순위 부인된 지급이자 선금불산입 금액은 없대요. 완전히 간단해졌죠?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따라서 손불액 지급이자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곱하기 따라라라라라. 자, 차입금 적수 730억 73 000 000 000. 그 다음 업무무관 자산 적수 1억짜리에 1억 365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게임 끝났잖아요. 500만 원 손금불산입. 자,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56번. 자, 세무조정 자료이다.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 나다를 먼저 보겠습니다. 나다. 자, 2월 1일에 이제 부도가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200만 원이 있으나 이를 당기에 대손 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채권으로 남겨두었다.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부도 발생 6개월 경과됐죠.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따라서 사유에는 해당되는데 결산조정 사항이죠.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대손 처리한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계상해야 됩니다. 안 했습니다. 손금산입 없어요. 넘어가는 겁니다.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다도 마찬가지죠. 10월 1일 날 채무자의 사망. 결산조정 사유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300만 원을 당기에 대손 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채권을 남겨두었다.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장부상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손금산입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첫 번째에는 얘는 신고조정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손금산입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하는 물음에 손금산입으로 세무 조정할 금액이 얼마냐? 바로 가예요. 그 100만 원. 신고조정이기 때문에 손금산입 신고조정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사유는 바로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대표적인 신고조정 사유에 해당되죠. 상법에 따라 7월 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있으나 이를 단기에 대손 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채권으로 남겨두었다. 소멸시효 완성,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합니다. 손금산입 세무조정할 금액은 그래서 외상매출금 100만 원, 100만 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답이 1번 됐죠. 여기서 잠깐 심화학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심화학습. 자,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신고조정이라는 건 강제계상이죠. 강제계상입니다. 내가 단기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차기에 어떻게 돼요? 차기에 가서 손금산입 할 수 없어요. 강제계상 항목이기 때문에 단기에 손금산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단기에 자, 신고조정 사항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손금산입을 했어요.
송금 산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에 가서, 차기에 가서 얘가 대손 처리를 했어요. 즉, 비용 처리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떨까요? 신고조정, 손금 산입으로 이미 끝났죠. 끝난 걸 회사가 대손 처리, 비용 처리했다 하게 되면 당연히 뭐다? 부인당하겠죠? 손금 불산입.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자, 회사가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신고조정 사항인데 손금 산입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손금 산입을 안 했어요. 신고조정 손금 산입을 안 했어요. 하게 되면 신고조정의 특징이 뭐다? 단기에 손금 산입을 안 하면 차기 이후에 손금 산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손금 산입을 안 했기 때문에 차기에 가서 얘가 또 그래요. 대손 처리했어요. 야, 전기에 손금 산입 안 했으니까 단기에 비용 처리하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또 손금 불산입이에요. 왜? 좀 아까 말씀드렸죠? 신고 조정 사항은 손금 산입하지 못하면 어떻다? 차기 이후에 손금으로 인정할 수가 손금 산입이 안 돼요. 손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다 부인당해 버립니다. 그럼 얘는 어떡합니까? 손금 산입을 영원히 못 합니까? 손금 산입한다는 건 내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혜택을 받는 건데. 손금 산입을 못 했으니까 얘는 불이익을 본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추후에 경정 청구를 해야 돼요. 억울합니다. 손금 산입을 못 해가지고 세금을 더 냈어요. 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됐죠? 심화 학습이었습니다. 궁금증이 확 풀려버리죠, 여러분들. 제가 가려운 데는 다 긁어드린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론 강의에서는 뭐 완벽하게 제가 다 긁어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풀이니까 그때 나올 때마다 좀 말씀드릴게요. 자, 57번. 준비금 및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또 나왔죠. 해설 교재는 싹 정리가 돼 있고요. 자, 4번에 수선 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충당금으로 열거되어 있다. 본 적이 있습니까? 법인세법에서 수선 충당금을 본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충당금은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그 다음 우리는 몰라도 되는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이런 게 있어요. 감가상각 자산이면 일시상각 충당금, 비상각 자산이면 뭐 압축기장 충당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그 외에는 일체 기업회계상 충당분, 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수선 충당금, 법인세법 몰라요. 다 부인해버립니다. 그 다음 뭐 복구 충당금 몰라요. 다 부인당하죠. 뭐 하자보수 충당금, 뭐 충당부채 뭐 이런 거 다 부인당합니다. 자, 4번 틀린 말이고. 58번 개인 대주주에게 시가 5억인 토지를 장부가액인 3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뭡니까? 개인 대주주, 특수관계인. 그 다음 시가 5억인 토지를 장부가인 3억에 매도, 양도했다. 뭡니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저가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세무조정이 뭐냐? 간단하죠? 세무조정은. 간단합니다. 뭐 굳이 뭐 이거 안 해도 되지만. 자, 회사 현금 3억 잡았죠. 그 다음 토지 3억짜리 없어졌다. 하지만 세법은 차변을 시가로 잡아야 돼요. 현금 3억 들어왔지만 부당행위가 2억이구나. 시가 5억이기 때문에 토지 3억짜리 없어지고 나머지는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세무조정. 자, 따라서 회사는 이익을 안 잡았죠? 잡아야 돼요. 입금산입하고 들어가더라. 입금산입 2억. 개인 대주주 귀속. 배당. 소득처분 배당. 개인 대주주. 게임 오버. 주는 문제입니다. 59번. 자, 법인세법상 과세 표준액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과세 표준은 각 3년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을 순서대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순서가 틀렸죠. 1순위는 맞죠? 1순위 2월 결손금, 2순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비과세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3순위가 소득공제. 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갔는데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이거 큰일입니다. 절대. 자, 2번 틀렸고 나머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60번도 우리 법인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 1번, 2번, 3번 기본 내용이고, 자, 4번에 뭐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장난쳐요. 이렇게. 각 사람들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 예납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간 예납 기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3개월 이내가 아니라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 이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이렇게 장난칠 수밖에 없죠. 문제를 만들려면. 이게 다 이제 절차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 납부.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